시작해서 이승만은 또 다른 적을 향해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구가 미 군정과 대립하며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반면 이승만은 이 문제를 국제적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미 군정과의 대립은 오히려 한국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파업을 통한 반탁운동이 하루 만에 실패로 돌아가자 그 후 반탁운동은 이승만이 주도하게 된다. 이승만은 연설을 통해 자주 독립국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피력하는가 하면 국제 여론을 통해 한국의 독립국가 수립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반탁운동을 이끌어간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는 외교적 회담이나 하지 총장을 만날 때에는 항상 통역관과 동행했다. 민족주의 정신과 한국말의 자부심, 그리고 자국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한국말을 썼다. 자주적 완전 독립을 외치는 민족주의자로서 당연히 한국말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탁치 논쟁은 좌우익 대립의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점차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익의 비상국민회의와 좌익의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결성이 바로 그것이다. 비상국민회의는 미 군정의 요청에 의해 민주의원으로 발돋움하고 의장의 이승만, 부의장의 김구, 김규식이 선출된다. 연합국에 의해 그어진 38선이 분단의 첫 단추라면 신탁 통치로 인한 좌우익의 대립은 그 두 번째 단추에 해당된다. 탁치 논쟁의 불길 속에서 남북 분단의 골은 서서히 깊어가고 있었다. 1946년 3월 20일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나 미소 공의는 처음부터 통일정부 수립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다. 이는 소련 대표 스티코프의 개회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내용에는 첫째,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만이 미소 공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반소적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들어있었고, 마지막으로 임시 후견제, 즉 신탁 통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러한 소련의 주장에 의해 결국 1946년 5월 6일 미소 공의는 결렬되고 만다. 한편 이승만보다 김구가 더 깊이 관여했던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와 이승만이 주도했던 독립촉성위원회가 한독당의 견제로 쉽게 합쳐지지 않았지만 3차 독립촉성위원회를 1946년 5월 들어 정동교회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뭉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미소 공동위원회와 관계없이 소련의 영향 아래 정권이 들어서면서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졌다. 이 조직의 수상은 김일성, 부수상은 김두봉으로 내각을 구성해 소련 군정의 후견하에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소련의 통제하에 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3일 사실상 공개투표라고 할 수 있는 흑백함 투표를 실시, 시도군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1947년 2월 21일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공식으로 출범시켰다. 이것을 지켜본 이승만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소련의 의도는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이어 한반도 이남도 소비에트화해 통일된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세우려는 생각임을 피력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단 오히려 남한 내 자율정부 수립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승만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원대한 계획으로 이승만의 독촉과 김구의 반탁투쟁위원회를 통합, 1946년 6월 27일 민족통일본부를 설립한다. 그는 항상 북한을 위해 정원 3분의 1은 공석으로 비워두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민통에 반대했고 이승만의 깊은 속마음을 모르는 이시영과 김구는 결국 민통을 탈퇴하고 만다. 또한 좌익의 온갖 모함이 이어졌고
미 군정 당국은 미국적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며 되지도 않을 좌우 합작을 시도하고 있었다. 조국의 해방, 그리고 33년 만에 그리운 조국으로의 귀국. 해방을 맞이한 그는 혼란했던 전국을 해치고 오직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 정부를 외친다. 조선의 즉시 독립과 38선의 철거, 그리고 반탁을 주장하며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하나하나 마련해간다. 그러나 끊임없는 북한의 도전과 깊어가는 정치적 혼란, 이에 맞서 투쟁으로 점철되는 역사는 운명처럼 그의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